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주제와 이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근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처럼 소개되고 있는 핵산에 대해서 그 과학적 정의와 핵산식품 마케팅의 문제점 등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마케팅이 어떻게 실제 방송에 등장하게 되고 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핵산이라는 것, 이거 그냥 DNA와 RNA를 말하는 건데 뭐 세포 분열 과정에서 그 안에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품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섭취되고 뭐 건강해진다 이런 식의 성질이 아닌데도 이와 관련된 잘못된 그 식품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못된 건강 정보가 유통이 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양한 뭐 파란창이나 녹색창, 포털 사이트에 핵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검색어를 보게 되면 그 연관 검색어 같더니 뭐 핵산이 풍부한 음식이나 핵산 영양제, 핵산 식품 이런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핵산에 대한 오해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블로그나 뭐 지식인 같이 그런 집단지성 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런 내용들의 경우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보게 되면 대부분 핵산 영양제가 굉장히 몸에 좋다 이런 식으로만 이 방향이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뭐 지식백과 같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에서조차도 그 핵산을 일종의 슈퍼푸드라고 소개하는 등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영방송의 아침이나 저녁 방송에서 좀 소프트한 뉴스를 다루니까 거기서 핵산에 대해서 노화를 막아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종편 같은 경우에는 아예 1시간 넘는 프로그램 그런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핵산을 7대 영양소라고 이제 뭐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방송을 포함해서 인터넷 다 뭐 미디어에서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 백수호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건강식품이 유통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우선 특이한 성분이나 뭐 추출물 이런 것들을 식품업체들이 개발을 하죠. 그리고서 물론 그와 과정에서 연구비도 많이 들었겠지만 충분히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일종의 또 임상 실험을 또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런 임상 시험을 할 때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이 약을 먹고 몸이 좋아진 느낌이 있었냐? 이런 식의 질문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것들을 배제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실험 내용이나 통계를 가지고서 뭐 기능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식약처에 요구하면 이게 또 식약처가 엄밀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뭐 산업적인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능성을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의 뭐 등급에서 이제 좀 3등급 정도 받게 되겠지만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그 제도 개선 욕구가 계속 있지만 아직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뚜렷하게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건강기능식품의 지정과 또 분류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건강기능식품 지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네, 사실 그 문제가 이후에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뭐 핵산이도 뭐 생산하는 그 업체들이 식약처 인증 받았다 이렇게 근거를 해서 이제 막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들어온 돈과 이제 또 마케팅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산 경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6월과 7월을 중심으로 핵산 관련 회사들이 인터넷 언론이나 아무튼 기사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오죠. 핵산에 검증되지 않은 효능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됩니다. 또 이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지상파 그런 공영방송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종편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산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 그 다루는 과정이 과연 단순히 이게 핵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을 다루는 이런 순수한 목적에서 진행되느냐 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 전 종합편성 채널에 관련된 그 영업 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온 문건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핵산을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을 좀 말해달라라고 이제 업체 쪽에서 이제 방송국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래서 제작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제작비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을 타고 핵산 열풍이 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홈쇼핑 같은 곳에서 이른바 쇼닥터라고 하는 그런 좀 굉장히 상업적인 의사들이나 전문가가 출연해서 그 핵산에 검증되지 않은 효능 이런 것들을 광고하고 그 이후에 또 물건이 또 날개 돋친 듯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백수호 때와 아주 유사하게. 예. 1년에 뭐 톱니바퀴처럼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뭐 TV에 나오면은 여기 나왔습니다, 저기 나왔으면서 이게 홍보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제 TV에 출연하는 전문가 그런 말에 굉장히 신뢰를 갖고 특별히 이제 그것들을 다 들었으니까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쪽은 이런 점들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핵산이 노화를 방지한다거나 뭐 부족하면 위험하다, 뭐 호흡법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을 담은 블로그나 지식 검색 뭐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게 되면 방송에서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 블로그나 뭐 이런 거에서 올리는데 결국에 맨 밑에 가보면 특정 핵산 영양제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TV에서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한 이런 성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내놓았으니 뭐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로 다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룰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도 핵산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 많은 언론이 그 업체를 홍보하는 방식의 기사를 씁니다. 핵산 효능 쓰고 뭐 그런데 이 업체는 몇 달부터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막말로 사이비 언론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실 그런 기사는 독자를 그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그렇죠.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 저널리즘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같은 거를 그런 업체에서 받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확실히 언론에서 건강에 밀접한 뭐 영양소나 관련 식품에 대해서 다룰 때 뭐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